유럽연합이 탄소세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는데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며 대응에 지진부지한 중국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세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은 탄소세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탄소세 법안은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카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한호성을 지르고 있죠. 국제 정세로 인한 일본의 위기가 곧 한국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서인데요. 유럽연합 진행위원회가 자동차의 탈탄소를 서두르는 것은 자동차가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래 쓰니까요. 특히 유럽의 평균 자동차 보유기간은 15년 정도입니다. 때문에 2050년에 탄소 배출 실질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부터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2035년이면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자동차 신차 개발 사이클로 보면 차 차기 모델이 나올 때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더욱더 시간이 없네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은 공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는 지난해 수입차 시장이 역대 호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황 속에서도 일본 차들의 판매 대수는 43.9%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차가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했는데요. 일본 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기차로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점유할지 의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판매된 하이브리드 모델 탑10에는 9개가 현대차와 기아 모델이었습니다. 이 중 나머지 하나가 렉서스 하이브리드였죠. 결국 올해만 넘기면 일본차 국내 시장 생존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는 점도 일본에는 악재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최고 경영자는 2030년까지는 벤츠의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하이브리드카는 269만 대, 플러그인은 96만 대, 전기차는 22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69만 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 토요타, 혼다 등 일본 2개 업체가 차지했는데 비중이 무려 88%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하이브리드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은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도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에 와도 훨씬 더 늦게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전기차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차가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일본차 시장을 그대로 한국이 가져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유럽연합도 이번 조치를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퇴출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먼저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의 핵심 서플라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텔란티스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텔란티스는 이탈리아, 미국 합작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 푸조 시트로eng의 합병 자동차 회사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메세라티, 지프 등 14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품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국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뉴스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럽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완벽하게 개발할 때까지는 외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빨리 늘려야 하는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니즈를 잘 맞춘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그룹은 파워트레인의 경쟁력에서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문제들이 장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 자동차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차나 일본차를 넘어서는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 자동차가 수십 년째 독점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차가 점점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22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앞세운 현대차에게 동남아 시장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기차에서 밀리면 과거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완전히 뺏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양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1조 7,7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5만 대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30%에 달합니다. 현대의 이러한 행보를 일본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일본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한 시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시기입니다. 이 경제협력 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차는 일본차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대통령령으로 국내 신차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정책을 몰랐을 리 없는 일본은 왜 전기차 시장 선점에 늦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확대해서는 탄소 배출 삭감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에 소극적이던 와중에 일본 유럽연합의 탄소세 정책이 등장한 것이죠. 여기서 일본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한국의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공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공장을 세운 것일까요? 인도네시아 시장 선점과 더불어 니켈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바로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동차 제조까지 포함한 통합적 전기차 산업 구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부터 니켈 원강 수출 금지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들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간혹 인정하는 네티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상당히 예전부터 해외 공항이나 호텔에서 일본의 전자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일본의 전자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호주에 있긴 하지만 소매점에서 주력은 한국, 중국, 대만 기업이 많습니다. 예전에 칭찬을 받았던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업체는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추월당한 일본은 따라잡고 나서야 하는데 그 힘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일본인들이 일본 기업의 몰락을 인정하던 것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한편 언론들은 현재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대만의 눈부신 성장으로 예전의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으며 그중 첨단 분야에서의 뒤처짐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에서 일본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삼성에 크게 밀렸고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도 이러한 상황에 불안함을 느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한 것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일본의 참패로 끝났죠. 또한 일본의 이러한 문제는 일본 기업의 복합적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는 정부의 실책이 크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유럽연합의 탄소세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반대로 한국은 전기차 시장 세계화에 성공해 일본차는 물론이고 독일차도 뛰어넘는 신세계를 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